너네 이런 감정 아냐? 어릴 때 가난했었다. 쌀독 바닥에 쌀알 몇 톨만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면 엄마는 나에게 쌀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곤 했다. 슈퍼라는 어마어마한 간판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에서 쌀을 대박으로 샀었다. 한 돼 혹은 두 돼. 계란도 한 알에 50원 했었는데 한 알, 두 알로 샀었다. 저녁이 되고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파할 무렵이면 나는 생선 파는 아줌마에게 가서 동태머리를 얻어오곤 했었다. 그 옆에 채소와 콩나물 팔던 자리를 맴돌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래기들을 줍고 콩나물을 주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들로 찬을 만들어 먹었었다. 새들어 살던 집에는 우리 가족 외에도 내 집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변소가 있고 가운데 수도가 있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의뢰의 집안 살림은 내 몫이었다.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텅 빈 집에 9살이던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까. 마당의 수도에 쭈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고 운동화를 빨고 있으면 시간이 참 잘 갔었다. 안채 쪽 큰 방에 새들어 살던 아줌마는 그런 나를 보고 착하다고 칭찬도 해주곤 했었다. 한겨울에 빨래를 하고 나면 손이 얼어 한참을 아랫목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녹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식을까봐 밥 담고 뚜껑 닫고 수건으로 돌돌 싸매어 놓은 엄마의 밥 공기가 만져졌었다. 나는 밥이 식기 전에 엄마가 일 마치고 오기를 바라다 잠이 들곤 했다. 일요일은 그 시절에도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지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 엄마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쉬는 공장에 다니셨는데 엄마가 쉬는 날이 되면 손잡고 같이 시장을 가는 게 어린 나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시장을 다니며 엄마가 좀 더 깎아달라 흥정하는 모습과 덤 좀 더 달라 뭉치는 모습을 보노라면 에이 그냥 사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장을 봐오면 엄마는 요술을 부리듯이 물김치와 깻잎 장아찌 같은 반찬을 뚝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2주 동안은 그 반찬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면 저금통을 뒤집어 흔들어서 기어이 동전 몇 개를 빼내서는 가게에 가서 까만 소 라면을 사와서 끓여 먹었다. 나는 그때의 라면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먹고 싶을 때 먹기에는 너무 비싼 음식이었다. 가끔 엄마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졸라대면 엄마는 시장의 닭튀김집에서 파는 닭발을 사주셨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 나도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마트에 가서 20kg짜리 쌀을 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사고 매운탕을 먹어도 생선 머리는 건들지도 않는다. 닭발은 이제 일부러 파는 곳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나이든 내가 나이든 엄마와 시장을 갈 때면 화를 낼 때가 있다. 엄마는 지금도 시장 상인에게 한켠에 놓여진 까만 비닐봉지에 담긴 동태 대가리를 달라고 조르신다. 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감정이 참 복잡해지다가 기어이 엄마에게 짜증을 낸다. 엄마 왜 그래? 부족하면 더 사면 되는 걸 뭐하러 생선 머리를 얻어? 얘가 왜 이래? 다 이러고 장 보는 거지. 어차피 저것들 다 쓰레기 될 텐데. 그러게 쓰레기를 왜 얻어오냐고! 나는 빽 소리를 지르고야 만다. 이제 생선 머리를 먹지 않아도 몸통에 뽀얀 살들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만다. 엄마의 그런 모습이 싫지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질구질하다고 보여질 정도로 살았기에 지금 내가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그리 살았던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가난을 벗어난 지금도
엄마는 버려지는 동태대가리를 아까워한다는 걸. 자식들에겐 몸통만 발라주면서 엄마는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며 엄마의 국그릇엔 동태대가리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여기가 맛집이래. 이제는 맛있는 것 드시라고 모시고 다니면 이 집 맛있어? 라는 질문보다 이 집 비싼 집 아니야?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엄마. 항상 제일 먼저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속이 불편하다고 안 드시다가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야 다시 수저를 드시곤 얼마 남지 않은 요리를 드시는 엄마. 사춘기 때 왜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 죄 없는 엄마에게 원망을 쏟아부으며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에 같이 놀던 친구들끼리 야, 너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라고 물으면 괜찮아. 우리 집에서 나 포기했어. 라는 대답이 들려오곤 했다. 그러면 애들이 이야 좋겠다 라고 부러움 섞인 맞장구를 쳐줬었다. 새벽까지 애들과 밖에서 난장을 부리고 있을 때면 집 전화번호 뒷자리가 찍힌 삐삐에 음성 메시지가 오곤 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머리를 빡빡 밀려도 부모에게 뒤지게 맞아도 정말 귀신같이 집을 나와서 놀곤 했었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나의 방황을 접었었다. 그 계기는 엄마의 음성 메시지. 음성 사서함이 가득 찰까봐 삭제하러 들었던 메시지에는 엄마의 야단도, 욕도, 집에 오면 각오하라는 흔한 협박도 없었다. 썰전아, 엄마 혼자 저녁을 먹으니 너무 외롭다. 오늘은 드라마에서 무슨 장면이 나왔는데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썰전아, 보고 싶다. 너가 없으니 집이 너무 쓸쓸하네. 썰전아, 썰전,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을 헤집고 썰전아 어디서 뭐하고 있니? 엄마 혼자 밤새 기도한단다. 기어이 나를 울렸다. 어설픈 어른이 되고 20대 특유의 깡과 혈기로 살다가 처음으로 세상에 험한 꼴을 겪었을 때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 병실에서 눈을 뜬 내 앞에 엄마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이 줄줄 났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젠 나도 나이 든 어른이다. 엄마는 지금도 그저 엄마다. 나는 이런저런 기억의 단편들이 떠오를 때면 엄마에게 화가 난다. 엄마의 국그릇에 놓인 동태 대가리를 볼 때면 배부르다는데도 억지로 더 먹으라며 기어이 나의 그릇에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에이 좀 더 깎아줘 하며 시장에서 흥정을 벌이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의 잠자리 머리맡에 항상 놓여져 있는 성경책과 돋보기를 볼 때면 멋들어진 비싼 장지갑 대신에 지퍼가 달린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볼 때면 뭐 하나 버릴 때도 아깝다고 놔두면 쓸 일이 있다고 한사코 다시 쟁여놓는 모습을 볼 때면 입김이 날 정도로 추운 날에도 기름값 아깝다며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전기 매트만 켜놓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사들인 속옷이 너무 고와서 아깝다고 옷장 서랍에 고이 숨겨둔 걸 볼 때면 이런저런 기억의 단편들이 떠오르면서 엄마에게 화가 난다. 하지만 정작 화가 나는 건 엄마가 겪었던 가난과 엄마가 이겨내었던 가난과 아직도 엄마에게 남아있는 가난의 파편들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담에 크면 엄마에게 맨날 고기 사주고 레이스 달린 분홍색 치마 사줄게 라며 떠들어대던 내 모습이다. 내가 대가리가 굵어졌을 때 이 다음에 크면 엄마한테 효도할게 라고 떠들어대던 내 모습이다.
내가 나도 다 컸다며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방지게 가르치려 들던 내 모습이다. 내가 세상이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엄마에게 안겨서 펑펑 울어대던 내 모습이다. 내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빠른 잔소리를 하는 내 모습이다. 그런 내 모습에 화가 나는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에게 화를 내는 내 모습이다. 엄마에게 미안하고 엄마가 고맙고 엄마를 사랑한다. 세월이 야속하고 슬프다. 엄마는 지금도 그저 엄마인데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 화가 난다. 난 엄마만 생각하면 그래서 화가 난다. 슬프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뻔한 후회를 하는 나에게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꽃 구경 시켜드리겠다고 놀러 갔을 때 국도를 타고 가던 차 안에서 엄마가 차창 밖에 들꽃을 보면서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늙어서 좋은 건 호박뿐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의 뒤통수를 뻥 하고 후드려 팬 것 같았다. 그제서야 엄마의 주름과 엄마의 흰 머리와 좁아진 어깨와 가늘어진 손목을 봤던 것 같다. 그제서야 엄마는 지금도 그저 엄마이고 나는 지금도 귀한 자식이다. 나는 지금도 귀한 늙은 자식이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내가 엄마에겐 당신보다 더 귀한 자식이다. 이제 내 걱정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좋은 거 먼저 하고 엄마 하고픈 거 말하라고 다그쳐도 이 나이에 뭘 너 살 염려나 잘하라는 엄마에 대한 나의 감정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그냥 내가 힘들게 살았고 나는 그냥 잘 사는 애들과 나를 비교하며 대상 없는 억울함에 괴로워했지만 엄마는 나를 키우며 가난과 싸웠고 엄마는 나를 지켜내며 힘들게 살았고 엄마는 나만을 걱정하며 괴로워했다. 엄마는 나를 그저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 존재하는 모든 감정으로 엄마를 느낀다.